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8차 시 수업이고요. 시행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네, 시행과 사건은 확률을 정의하는데 이제 중요한 용어거든요. 일단 이게 확률을 정의를 이제 하는데 약간 이제 애매한 부분이 많잖아요. 확률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옛날 사람들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률을 이제 파스칼 이라는 사람이랑 그 다음에 페르마라는 사람이 두 명이 이제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확률 개념이 커졌는데 정립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용어를 이제 쓰는 단어나 용어가 정확하게 확립이 안 되어서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과 사건 이번 차시를 통해서 확률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제 목표를 두고 오늘 수업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확률은 영어로 이제 proba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수학 이제 할 때 확률을 정의할 때 PA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이때 확률 은 이제 나중에 함수로서 이제 P라는 함수로 이제 쓰이는데 그때 나오는 P는 probability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행은 영어로 experiment, 실험이죠. 그죠? 그리고 trial이라고 있습니다. trial. 맞나? 안 써서 모르겠네요. 어쨌든 시행은 experiment 아니면 trial이라고 이제 하는데 이게 용어가 정확히 이제 하는데 좀 까다롭거든요. 시행이 우리가 그냥 실험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볼게요. 주사위나 동전 던지기와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것을 우리가 시행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건을 찬찬히 뜯어보면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같은 조건에서 반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지면 시행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창 예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승이 많이 났었죠. NC나 아니면 넥슨에서 뭐 했었어요. 아이템 확률 조작했었다. 그죠? 그런 거는 우리가 시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템 강화하는데 어떨 때는 확률이 높게 나왔다가 어떨 때는 확률이 낮게 나왔다가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시행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할 때마다 같은 조건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게 이제 시행이고요. 두 번째,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 인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석 충돌 이런 거. 그죠? 운석 충돌, 우리가 지구가 운석 충돌을 당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시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결정되는 게 아니면 시행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야바위, 돈 먹고 돈 먹기 하면서 하는 거, 그리고 승부 조작된 경기, 이런 거는 시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표본 공간, 샘플 스페이스라고 영어로 합니다. 표본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면 어떤 시행을 했습니다. 네, 그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모든 결과를 이제 집합으로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을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사건이라고 나옵니다. 사건, 영어로 이벤트라고 이제 하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정확하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그러니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인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말로 표현하자고 하면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결과의 집합, 어떤 특정한 결과의 집합을 우리는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물리학에서는 이걸 뭐라고 씁니까? 네, 사건의 지평선이란 말이 있죠. 이벤트 호라이즌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이제 블랙홀의 경계를 의미한다고 하죠. 사건의 지평선. 그러니까 블랙홀이 이제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뭐 있으면은
여기 너머로는, 그러니까 그 사건의 지평선 너머로는 관찰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관찰이 안 되는 그 부분, 거기에 경계선, 이거를 갖다가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학에서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으면 그게 이제 집합으로 묶이겠죠. 그러면은 그거 밖에서는 이제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집합으로 묶여 있는 그 밖에서는 이 사건 말고는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걸 쓰는 걸 거예요. 네, 이게 유명한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유나. 저도 이제 좋아하는데요. 유나 노래 중에서 사건의 지평선이 아마 그거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헤어지는 인연이 있으면 그 인연이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은 서로 관찰을 하고 싶어도 관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경계를 우리는 사건의 지평선이다 이라고 하죠. 네, 생각난 김에 한번 적어봤어요. 네, 어쨌든 네, 수학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영어로 elementary event라고 해요. 이게 뭐냐 하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사건을 의미하거든요. 사건 중에서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건, 이것을 우리가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 중에서 원소가 하나만 있는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네, 사건의 종류가 많죠. 그 다음 합사건, 곱사건이라고 나옵니다. 합사건은 영어로 유니언 이벤트, 곱사건은 영어로 인터섹션 이벤트라고 해요. 무엇이냐? 표본 공간 S의 두 부분 집합 A, B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하고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우리가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합집합과 교집합을 이용해서 합사건, 곱사건을 나타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배반사건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하면 mutually exclusive event. 네, 영어를 써봤다. 네, 영어 제일 못하는데 써봤어요. 네, 배반사건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mutually exclusive event인데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두 개의 사건이 A와 B 사건이 있는데 그 두 사건의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 그러니까 공통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는 원소가 존재하지 않는 그 두 개의 사건을 우리는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두 개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A와 B를 배반 사건이다. 요 두 개의 집합을 배반 사건이다. 서로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사건은 영어로 complementary event, 상호 보완적인 사건이다 라고 이제 하고 표시를 여집합 이용해 가지고 나타내죠.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A의 여사건 해가지고 A 위에 이제 위첨자로 이제 C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네, 상호 보완적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 A와 힘을 합하면 전체 사건이 되는 거죠. A와 A 여사건이 서로 이제 힘을 합하면 전체 사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의 상호 보완적인 이제 사건으로서 A의 여사건을 이제 complementary event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끝나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용어가 이제 요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이나 관찰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우리는 시행이라고 하고요. 그 시행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 하고요. 사건 중에서 원소가 하나 있는 사건을 우리는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 있는데 합사건은 두 사건이 이것 또는 이것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을 A와 B의 합사건이라 하고 A 합집합 B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곱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해서 A 교집합 B 이렇게 이제 나타내고요. 그리고 이제 배반 사건이라고 하는 건 서로 상호 배타적인 사건이다. 교집합이 공집합인 두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 하고요. 여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건 A가 있는데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해가지고 A의 여사건 이렇게 이제 나타낸다 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예제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왼쪽 단어와 시행, 표본공간, 사건, 근원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랑 이제 오른쪽 설명 나와 있죠. 4개 나와 있죠. 이거를 올바르게 짝지어 보세요. 네, 짝지을 수 있겠습니까? 잠시 멈춘 다음에 짝지어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맨 먼저 시행부터 보면은 뭐라 했었죠?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우리가 시행으로 한다 했었죠.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라고 한다 했었어요. 그리고 사건은 어떤 시행의 결과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집합의 부분집합,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 이게 이제 사건이었죠. 근원 사건, 요렇게도 이제 쓸 수 있어요.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온 사건에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제일 기본적인 사건. 그래서 이름을 근원 사건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렇게 이제 붙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짝 지을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와 B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렇게 단어가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했었죠? A와 B의 곱사건. 맞죠? 그리고 이거는 A와 B의 합사건이라고 한다 했었어요. 각각에 맞는 설명을 갖다가 붙여보겠습니다. 곱사건은 뭐였죠? 여기 4개 중에서 뭐겠죠? 뭡니까? 네.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사건, 이거를 갖다 우리가 곱사건이라 한다 했었죠. 네, 그러면 합사건은 A와 B, 이게 A 또는 B가 또는이죠. A나 B가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우리는 합사건이라고 한다 했습니까? 한다고 했습니다. 자, 배반 사건은 뭐였습니까? 배반 사건은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그 두 개를 배반 사건이라고 한다 했었고요. 그리고 여사건은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즉 A의 상호 보완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예제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단어와 적절한 예시 상황을 올바르게 한번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행, 표본 공간, 사건, 근원 사건 있죠. 이거를 짝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시행은 뭐죠? 네, 주사위 던지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표본 공간은 뭡니까? 주사위 던지기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모아놓은 집합이죠. 이게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표본 공간은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근원 사건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제일 기본적인 사건. 그죠?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제일 기본적인 사건. 그러니까 한원소 집합이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지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수업을 끝내고 싶지만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답이 더 있죠.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것도 사건이 되기도 하고요. 이것도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행에 대한 각 사건들에 대한 물음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시행은요,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는 공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1개 꺼내는 시행이에요. 그렇게 꺼낼 때 사건 A는 공에 적힌 수가 3의 배수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A 사건은 뭐예요? 3의 배수니까 3이랑 6.
9. 요게 이제 되겠죠. 그리고 사건 B는 공에 적힌 수가 5의 배수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B는 5랑 10 이렇게 이제 있을 거고요. 사건 C는 공에 적힌 수가 2의 배수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C 사건은 2, 4, 6, 8, 10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될 때 문제입니다. 사건 A와 B는 배반 사건이다. 맞죠? 두 개 이제 공통인 이제 인수가 공통인 인수가 아니라 공통인 원소가 없잖아요. 그죠? A와 B 이렇게 이제 했을 때 공집합이니까 이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 사건 A와 C는 배반 사건이다. 아니죠? 네, A와 C에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원소가 뭐가 있죠? 네, 6이 있죠. 6이라는 원소가 A에도 들어가고 C에도 들어가니까 이제 아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건 B와 C는 배반 사건이다. 아니죠? 왜 그렇죠? 5라는 원소가 5라는 원소가 아니라 10이라는 원소가 B에도 있고 C에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배반 사건, 둘이는 배반 사건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A는 사건 B의 여사건이다. 아니죠. 그리고 사건 A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도 아닙니다. 사건 B는 사건 C의 여사건이다. 도 아니죠. 다 그렇죠. 네, 요 살펴보면은 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A 여사건이 B 아니고요. A 여사건도 C 아니고 B 여사건도 C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건 A의 여사건은 뭐예요? A의 여사건은 1, 2, 4, 5, 7, 8, 10 요렇게 이제 될 거고요. 사건 B의 여사건은 뭐가 될까요? 네, 1, 2, 3, 4, 5 빼고 6, 7, 8, 9, 10 빼고 이렇게 이제 될 거고요. 사건 C의 여사건은 뭐가 될까요? 네, 1, 3, 5, 7, 9 이렇게 이제 된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제 4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참, 거짓을 판별해 보세요 라고 이제 되어 있는 문제예요. 사건 A가 사건 B의 여사건이면 사건 B는 사건 A의 여사건이다. 어떻게 될까요? 네, 맞는 말이죠. 이 말이 이제 어떻게 사건 A가 사건 B의 여사건이면 사건 B는 사건 A의 여사건이다 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였죠. 할 수 있는 게 왜예요? A는 B의 여사건이었으니까 B의 여사건의 여사건으로서 B가 같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2번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면 사건 A는 사건 B의 여사건이다. 맞습니까? 아니죠.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건 A와 사건 B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 이제 공통의 원소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전체 이제 표본 공간 안에서 A의 여사건과는 이제 B는 서로 이제 다른 거죠. 요렇게 이제 되니까. 맞죠? 벤 다이어그램 찾아보니까 요렇게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발레는 이렇게 이제 되게 하는 A와 B, S를 설정하면은 이제 여기가 아닌 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사건 A가 사건 B의 여사건이면 사건 A와 사건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어떻게? 요렇게 이제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게 이제 B라고 했으니까 A와 B는 이제 서로 공통의 원소가 없으니까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